설비 한번 보시죠. 배연 설비. 뭐 설치 대상 용도 있고 규모에 관계없이 여기는 다 해야 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치 대상 보면 특별 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승강장에 아까 배연 설비 들어갔죠. 그 다음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하고 승강로에 배연 설비 하라고 돼 있죠. 아까 방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 대상이라고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 우리는. 이게. 설치 제외는 피난층 거실은 설치 제외가 된다. 예전에 이것도 한참 문제가 좀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특피 재현을 한단 말이에요. 특피 재현을 하는데, 한번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1층. 자동문이죠. 그게 구획이 아니잖아요. 자동문 구획 안 되잖아요. 거기 재현 설비 댐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밀폐가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1층 승강장하고 계단실 사이에 문이 없는 데가 많아요. 1층 딱 이제 자동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승강기가 있죠. 승강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계단실이 있는데 이 승강장하고 계단실하고 구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층은 구획이 안 돼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아파트들 보면. 이게 한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것들은 그나마 좀 난데 좀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방화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피난층 거실은 제외. 근데 거기는 거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 만약에 피난층에 특피 제한인데 그 피난층에 제한 댐퍼가 있어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1층 피난 출입문, 자동문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나요? 계속 닫혀 있어야 돼요. 자, 1층 피난 유리문, 여기 자동문.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죠. 근데 1층 피난 그 문은 자동문이에요, 지금. 근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럼 연동이 돼서 얘가 열려야 돼요? 열리지 말아야 돼요? 1층 피난층 그 승강장에 제연 댐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어렵죠. 이 건축하고 소방이 안 맞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소방서에서는 소방에서 특피 제한할 때 피난층이라고 특피 제한 제외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소방에선 특피 제한을 하는데 피난층, 지상 1층 목에 연결된 층이라고 해서 댐퍼를 면제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는 뭔 소리냐, 1층이라도 다 설치해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설치를 안 했어요. 예전부터. 그냥 관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와서 건축법에 배연 설비를 설치를 하는데 1층은 설치 제외다. 근데 거기는 거실은 아니잖아요. 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 근데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에 갈 때, 우리 아파트가 좀 높다.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댐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만약에 있는데 자동문이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화재가 나면 개방이 돼야 되는지, 닫혀도 되는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거실의 배연 설비. 배연창과 같은 개념이죠. 방화구역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라.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배연창이 다 있죠. 오피스텔은 배연창이 다 들어갑니다. 왜 방화구획 된 곳이라고 이제 보니까. 배연창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 0.9m 이내. 배연창 하변과 바닥은 2.1m 이상 위치에 놓이도록 해라. 근데 이게 되나? 아, 층고가 3m 이상인 경우. 보통 오피스텔은 한 2.3m, 4m 되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네. 그죠? 그럼 요 기준만 따르면 되겠죠. 요 기준만. 얘는 일반적으로 한 4m 정도 되는 층고가. 좀 큰 빌딩 같은 거. 그러니까 유효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다음에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 어쨌든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방돼야 된다. 자동으로 개방. 그다음에 손으로도 개폐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 수동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자동 수동. 배연구가 배연창입니다. 배연구가 배연창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연창은 화재랑 연동돼서 개방은 되는데 복구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동 복구가 안 됩니다. 각 층 가가지고 그 중계기에서 복구를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계식. 자, 기계식 배연 설비. 기계식 배연 설비가 뭐예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라. 보통 배연, 건축에서 배연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자연식입니다. 부력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기계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배출용 송풍기가 있는 거죠. 배출용 송풍기. 기계식 배연 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근데 소방은 우리 배연은 아니죠. 제연이죠. 제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하라고 돼 있죠. 제연은 그 설치 기준 보면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서 급배기를 한단 말이에요. 급배기. 그러면 특피 제연이다. 특피 제연의 급배기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급기는 말 그대로 승강장을 급기하고, 그 배연은 뭘 배연해요? 유입 공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급배기 방식이에요. 소방에서는. 특피 제한 보면 그 어떻게 됐어요?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 보면 승강장, 부속실을 이제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복도랑 그 사이 출입문 사이에 누설 틈새로 막 누설된단 말이죠. 바람이. 그러면 그 위층 그 복도 위에 보면 문 출입문 위에 보면 계단, 이게 계단이 아니라 승강로, 승강장, 여기가 복도, 여기 오피스텔이라면 실이 있겠죠. 거실이. 그러면 여기를 막 제한한단 말이에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럼 여기 출입문으로 막 누설된단 말이죠. 틈새로. 그럼 이 복도 천장에 보면 여기 그릴창이 이렇게 있어요. 복도 천장에. 그러면 이 누설된 걸 이쪽으로 뺍니다. 그럼 이 옥상에 뭐가 있어요? 배출용 선풍기가 있어요. 유입공기 배출 장치입니다, 얘가. 유입공기 배출 장치. 그러니까 기계 설비, 그러니까 소방관계 법령에 따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배연 설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 다 기계식으로 하면 소방법에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배연 설비는 없다. 배연 창을 하는 곳은 그 제가 예전에 그 치과 병원을 한번 감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거실에는 요걸 했어요. 배연창을. 높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10층 정도뿐이 안 돼서. 그래서 병원 각 층마다 배연창을 2개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구역된 장소마다 한 개소 이상이니까
바닥 면적 산정해가지고 1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한 거죠. 두 군데. 그렇다. 그다음 특별 피난 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아, 이거는 이제 거실이고, 요건 거실이고, 얘는 계단, 특피 계단이죠. 특피 계단. 배연구 및 배연풍도. 배연구, 배연기. 이게 배출용 송풍기죠. 소방으로 따지자면. 배연구는 뭐, 그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릴. 그릴이 아니라 이게 배연창이지. 배연구가 배연창에 해당되는 거예요. 배연구에 설치해서 수동, 자동으로 개방되다. 또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된다. 똑같죠, 얘랑. 요거. 똑같죠? 배연기는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배연창이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가운데 만약에 코어가 있다면. 특피 제한인데 가운데 다 모여 있어. 승강로, 계단, 뭐 승강장 이렇게 가운데. 그러면 외기랑 접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연구를. 그럼 어떻게? 배연기를 해라. 옥상에다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뭐예요? 배연기가 없어요. 어? 여기 배연창을 설치하면 배연기는 없어요. 원칙은. 근데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 구조상. 그러면 어떻게? 옥상에다가 배연기를 설치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기 유입 방식. 건축은 공기 유입을 안 합니다. 배연이 목적이죠. 건축은 배연이 목적이에요. 근데 급기가 또는 급배기 방식으로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할 거. 요게 방금 얘기한 거 요거네. 아까는 거실이었고 얘는 특피 재현,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배연은 요거다. 요게 요겁니다. 그다음에 배연창 유효 면적 산정 기준. 이게 나온 지 좀 돼가지고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116회 때 기출됐는데 벌써 5년 넘게 지났죠, 이제.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미피피 미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미피피 미들. 미피 미피피 미들. 미피피 미들. 그러니까 미들창이 두 개긴 한데 뭐 둘 다 그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모르면 일단 둘 중에 하나만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배연창을 물어보는 이유, 출제자가. 그럼 배연창의 목적은 뭐예요? 연기를 배연하는 거죠. 그럼 이 6가지 중에 연기를 잘 배연할 수 있는 배연창이 무엇이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가장 연기를 잘 배출할 수 있는 배연창의 구조는 과연 뭘까? 천장에 좀 바짝 붙어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창이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위에 있긴 한데. 일단 천장에 좀 붙어 있어야 되고, 요거랑 요거랑 좀 단적으로 볼게요. 얘가 더 배연이 잘 될까요? 얘가 더 배연이 잘 될까요? 그냥 딱 봤을 때. 요게 잘 될 것 같죠? 그죠? 그냥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답안에. 그러니까 배연창 구조는 이렇게 있다. 근데 뭐야? 미들창 1번이 연기 배출에 더, 왜? 부력을 이용한 거죠. 연기의 부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배출하기가 용이하다. 이거는 안 좋겠죠? 밑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는. 그죠? 그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 배연 방식과 기계 배연 방식.
자연은 패시브, 기계는 액티브. 자, 우리가 패시브는 좋고 액티브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배연이 패시브면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얘는. 기계 배연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장단점은 이렇게 좀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반대 개념이죠.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얘는 동력이 필요 없고 얘는 동력이 필요하고 얘는 연기 제어가 용이하고 얘는 연기 제어를 못한다. 왜? 부력으로 연기를 빼는 거니까. 그런 관계. 신뢰도가 뭐 얘가 높다 낮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신뢰도는 그래도 얘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화재 지점에서의 패시브적인 배연창이 신뢰도가 높긴 해요. 화점이 가깝다면. 그러니까 연기는 제어가 거의 힘들어요. 특히 밀폐 공간 있죠. 지하 주차장, 터널.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배연이 우선입니다. 배연.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제어예요. 제어. 연기 제어. 그래서 만약에 자연 배연 방식으로 패시브적으로 연기를 뺄 수 있는 어떤 구조라면 신뢰도가 높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패시브적이라고 해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의 연기 유동, 구가축 대강희. 이것도 이제 악플 따서 였는데 연기 제어의 개념, 구획화. 구획을 한다는 거는 연기를 가두는 거죠. 그다음 가압. 얘는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거죠. 화재실로. 또는 이제 차 방연 풍속. 그래서 피난 통로로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거고. 축연은 연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기층 두께를 유지해야 연기가 잘 빨립니다. 만약에 연기층이 얇은데 빨면 뭐가 생겨요? 연기층이 얇은데 연기층이 차기 전에 먼저 배연 설비가 동작하면 뭐가 생기죠? 뭔가 이게 뱅뱅 될 방법을 힘들죠. 플러그 홀링. 그러니까 연기층이 얇은데 배연 설비가 먼저 동작했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 홀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축연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배연은 이제 연기를 배출하는 거고 연기 강화 방지는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차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강화 방지는 뭐예요? 밑에서 연기를 이렇게 살살살 올려주는 어떤 급기 개념이에요. 연기 강화 방지라는 게 희석. 희석은 이제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 제어에는 이렇게 6가지 어떤 원칙을 통해서 연기를 제어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제어 방법, 배연, 뭐 이런 시스템인 거죠. 소방에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차 방연 풍속을 유지하는 거니까 우리 급기갑 하죠. 부속실 급기갑. 그다음에 거실 제한 설비 같은 경우 배연을 하고 급기를 하죠. 거실 제한, 배연하고 급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급기의 목적은 연기 강화 방지랑 유사하다. 청결층 확보하기 위해서. 청결층 확보. 자,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힘. 6가지가 있어요. 바부, 공연, 피팽. 바부, 공연, 피팽. 바람은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일단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양압이 걸리고요. 다른 방향은 이제 부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기류가 이동을 하는 어떤 힘으로 작용해요. 그다음 부력은 이제 온도차가 생긴 거죠. 건물 내외부의 온도차. 이거 화재는 아니고 이제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따라서 상승 기류가 생긴다.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 이제 만약에 공조 시스템이 있다면 뭐 여기서 환기 급배기를 계속 급배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났는데 공조수화 설비가 정지를 안 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연기를 다른 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정지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조수화 설비가 재현과 겸용이 안 돼 있다면 얘는 방화 댐퍼가 당연히 설치가 돼야 돼요. 공기조화 설비가 재현 설비랑 겸용이 안 돼 있다면 방화 댐퍼가 무조건 설치가 돼서 닫혀야겠죠. 여기는 이제 방연 댐퍼라고 했는데. 그다음 연돌 효과. 얘도 이제 부력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건물 내의 온도차. 압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공기를 유동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피스톤. 요게, 그러니까 피스톤 효과가 만약에 승강장, 부속실이 이제 승강장이 있다면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연기를 유동시킬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약해요. 약하지만 어쨌든 이동을 시킬 수는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팽창은 이제 화재가 나서 이 실에 몰수가 증가합니다. 몰수. 화재가 나면 몰수가 증가해요. 화재가 나면 몰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 내가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연소를 해서 생성물이 된 거죠. 생성물. 그러면 이 고체 가연물이 얘가 분해가 되고 이제 기화되겠죠. 화재 나면 분해가 되고 기화돼서 공기 중에 요만한 이 밀도의 최적이 한번 부피 팽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 중에. 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메탄, 에탄, 프로판 요거 있잖아요. 프로판을 예를 들면 아, 반응물의 몰수는 6몰이고요. 생성물의 몰수는 7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연물이 화재가 나서 이제 생성물로 어떤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해요. 몰수비는 부피비죠. 몰수비는 부피비입니다. 그래서 몰수가 증가해서 이 부피가 커져서 팽창을 한다는 거지. 이 실. 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가스 팽창이 몰수 증가에 의해서 압력을 상승시킨다. 부피가 팽창해서 인접실로 연기를 이동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요 6가지가 있다. 가부, 공연, 피팽. 바람. 바람의 효과를 보면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 C로 V제곱이다. 2분의 1 C로 V제곱. 그래서 밑에는 요 문자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플러스, 바람이 불어 나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그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세요. 요 그림. 불어오는 쪽은 플러스, 양압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양압이 걸려서 이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쪽으로. 얘는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이쪽이 바람이 불어온다면 이렇게 이 기류 이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류 이동이.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고. 만약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안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지금 화재가. 그러면 기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연기가. 연기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이게 바람의 영향입니다. 로 A는 이제 공기 밀도고 풍속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피스톤 이펙트. 그래서 승강 로가 있으면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압력이 걸리고 반대로 얘는 마이너스 부압이 걸리겠죠. 올라가면. 그다음 내려가면 반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층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문 틈으로 이게 양압이 되니까 이쪽으로 누설이 되고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근데 여기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가 거실이나 또는 이제 복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 이렇게 좀 걸쳐 있어가지고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타무라 교수가 이렇게 압력차가 생긴다라고 요 수식을 발표했죠. 실제로 이게 기출이 됐어요. 요 수식 설명하라고 한번. 그래서 요거를 문자를 보면은 A1, A2, A1, A2, A1, A2. A1은 승강로의 단면적. 여기가 이제 이렇게 승강로라면 요 단면적이죠. 승강로의 단면적. 그다음 승강로와 외부. 그리고 승강로와 외부니까 요 틈새. 줄이면 틈새. 사이에 누설 틈새.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출입문이. 입체적으로 그리려니까 어렵네. 문이 이렇게 있다. 틈새의 누설 면적. 틈새. 그다음에 승강로 면적에서 승강기, 요 승강기 있죠? 승강기. 이렇게. 승강기 요 면적을 뺀 거가 A3. 그 다음에 A4는 이 승강장과 건물 내부 사이니까 뭐 거실 또는 복도겠죠. 요 사이. 누설 틈새. A1, A2, A3, A4네. A1, A2, A3, 여기 이제 문이 있다면 A4 이렇게 되죠. 요 A가. 그다음 CC는 승강기가 단수냐 복수냐. 그래서 복수 승강기의 승강로냐, 단수 승강기의 승강로냐. 이건 이제 개수니까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력차가 생긴다. 이 승강로하고 이쪽 외부 승강장 사이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승강로와 외부 사이, 승강로와 외부니까 이제 승강장이겠죠. 면적, 누설 틈새 면적은 이제 저 식으로 한다. 여기 사이지만 거실과 외부, 거실과 승강로와 승강장, 승강장과 거실, 거실과 외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3가 뭐야? A3가 맞나? 승강로 면적에서 승강기 면적을 뺀 샤프트 면적 아닌데? 승강로와 외부 사이, 승강로와 외부 사이. 이거 아니에요? A2, A4, A2. 승강로와 외부 사이니까 얘네 A3가 아니라 A2가 돼야겠네요. A2. 그죠? A2로 바꾸세요. 요거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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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대책. 승강로 단면적을 얘 A1을 키우자. 이게 맞나? A1을 키우면은 압력차가 더 커지는 건데. 복수 승강로니까 CC가 커지는 거죠, 여기 CC가. 여기 밑에 CC가 커지는 거죠. 복수 승강로니까. 그다음에 승강로 하부에
상하부에 플랩 댐퍼, 여기도 플랩 댐퍼, 여기도 플랩 댐퍼. 그러니까 올라가면 플러스 합이 걸리니까 압력에 따라서 개방. 얘는 마이너스 부합이 걸리니까 얘도 개방.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내려갈 때는 개방. 이렇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그다음에 유선형, 칼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하세요.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유선형. 작업자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막 작업하더라고. 여기 난간도 있어요. 이렇게. 예? 실제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작업자들이. 그래서 유선형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